곧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또 붉게 물들었습니다. 불장이 참 와야 되는데 불장이 아니라 붉은색만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붉게 물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그러면 바로 볼게요. 비트코인 현재 단기 흐름. 여기 지금 4시간 봉이거든요. 4시간 봉.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현재고, 어제 제가 저희 멤버십 텔방에 올렸을 때만 해도 4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은 요거예요. 마찬가지로 4시간 봉인데 이제 90K 저항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91K를 터치했다가 그대로 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면서 결국에는 91K를 찍었지만 다 반납을 하고 90K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0K를 못 뚫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니까 그 이후로 지금 하락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제 이때만 해도 한 88.8K,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금 그 캔들의 몸통으로 해서 시작가, 그러니까 이 밑으로 지금 캔들 몸통이 내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서 바닥 테스트를 한번 한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하고 양봉으로 되고 있었던 그 상황인데, 다시 보시면 이게 바닥 테스트 하고 양봉이었는데 그게 다시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바닥 테스트가 실패가 되면서 쭈루루루루 미끄러졌습니다. 결국에는 88K를 깨고 어제 86K까지, 86.0이니까 86K까지, 어제가 아니죠, 오늘 아침에 86K까지 찍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으로 이만큼 올라왔다가 그래서 이제 더 가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87.5K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결국에는 이제 깼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한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 저점을 이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선 긋기 나름이다 해가지고 이제는 그 기준을 아래를 긋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를 그어가지고 이 상승 채널 아직 유지 중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결국에 어제 하락으로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 51선을 지금 돌파하지를 못하고 이 상승 채널을 하방으로 이탈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만 하더라도 이탈을 했다가 살짝 재진입을 했는데, 또 이제 제가 영상 틀기, 그 라이브 방송하기 또 얼마 전부터 다시 좀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상승 채널 하단 살짝 또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일단 깨졌다. 일단 채널은 이제 볼 수 있는 채널은 깨졌다. 그러니까 뭐 어거지로 또 그으면은 글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의미 없고, 어쨌든 이 정도 했으면 일단 깨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강력 지지대 어디로 볼 수 있냐? 요 몸통이 캔들 몸통으로 해가지고 이때가 제일 저점이거든요. 11월달 바닥 찍었을 때, 이때가 이제 80.6K 찍었을 때, 이때가 캔들이 가장 그 몸통으로 해서 가장 낮은 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안 가본 길을 또 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꼬리 기준으로, 아래 꼬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터치는 했었어요. 어쨌든 몇 번 이 영역에 갔지만 올라갔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강력 지지대가 돼야 됩니다.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83에서 84K거든요. 이제 현재는 87K인데 어느 정도 좀 아직 그 룸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83에서 84K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0.382 구간,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진짜 시즌 종료로 간다면 여기가 이제 강한 이제 저항대다. 여기를 뚫어야 된다. 다른 분석가들 50주선, 52주선, 361선, 365일선 얘기했지만 여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사이클에 0.382를 넘지 못하고 다 시즌 종료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번에도 0.382 98K 저항 딱 맞고 하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올해 상승분 1월 1일부터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 상승분을 지금 다 반납을 한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진짜 이제 0.38이 맞고 떨어졌는데 시즌 종료냐?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시즌 종료다 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시즌 종료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시즌 종료는 아닐 것이다 라고 봤었잖아요. 대신에 시즌 종료 이 내러티브와는 싸우는 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여길 맞고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저항대니까 사실 떨어져도 충분히 그럴 만하죠. 0.382를 뚫지 못하고 이제 여기 강력 저항대니까 당연히 이 정도 하락은 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다. 2차 목표가 98K인데 시즌 종료냐 아니냐를 가릴 수 있는 저항대인데 여기를 한 번에 뚫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대신에 이제 시즌 종료 내러티브와 싸워야 되죠. 이제 진짜 시즌 종료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지난 금요일에 급번개 라방에서도 이제 최악으로 가느냐 마느냐 조만간에 결판 난다. 근데 이제 이번 주가 진짜 이 시즌 종료 내러티브와 제대로 한판 싸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듯 이번 주가 슈퍼 위크가 될 것 같다. 많은 이벤트가 있거든요. 가장 먼저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에다가 쫙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29일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새벽 4시에. 그래서 지금 3.75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예측치도 3.75.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는 이제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파월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 FOMC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FOMC 이후의 움직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달 때. 뭐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FOMC를 하고 나면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FOMC를 하고 나서 하락하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상승. 그러다가 FOMC만 하면 떨어지고 다시 상승. 또 9월 FOMC 하고 8월에는 없었어요. 8월에는 없었고 9월로 이제 바로 넘어가서 9월에 하고 나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나왔다가 10월에 또 FOMC 하니까 떨어졌어요. 그리고선 이런 흐름을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런 흐름을 보였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흐르고 보니까 12월 달에도 FOMC를 하고 나서 이렇게 흘렀다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1월 29일 날 새벽 4시에 하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1월 28일 일봉으로 들어갈 거예요. 1월 28일 날 이제 FOMC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날의 하락, 뭐 상승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흐름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그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FOMC 이후의 흐름이 한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조금 넘게 그렇게 지금 다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오느냐. 지금 지난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항상 FOMC 이 며칠간 하락이 국룰이었다. 이번에도 그럴까? 근데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봤을 때 6월 FOMC 그때를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때 이 당시만 해도 이 당시 요때 요 시점이 거의 사상 최고가 그때거든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FOMC 이후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을 했던 거고. 그리고 7월 FOMC도 이 당시에 또 이제 이때가 사상 최고가 그 근처죠. 그러면서 빠졌던 거고. 9월 FOMC도 어쨌든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FOMC를 이후로 하락을 했던 겁니다. 10월 FOMC 이전에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이 FOMC에 대한 그 기대감 뭐 그런 게 있었는지는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직후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12월도 그랬어요. 12월도. 이때 이제 바닥 찍고 서서히 올라오는 그 그림에서 FOMC가 있었고 그 뒤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흐름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 흐름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 와중에 FOMC를 했었고 그게 FOMC가 어떻게 보면은 그 변곡점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지난달 12월 달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은 오히려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기대감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FOMC 이후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떠한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여태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FOMC 이후로 이번에도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그 정도. 근데 하지만 하락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승이 나왔고, 이때도 FOMC 직후에 하락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승을 했고, 9월도 하락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승을 했고, 10월도 약했지만 나왔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 때 대청 산빔 요때 나오고 계속 약세였었죠. 그리고 12월 달도 약세 나온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 어쨌든 FOMC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동결이지만 파월이 어떻게 발언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FOMC 이후의 움직임이 어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새벽.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보시면 이번 주부터 이제 빅테크들,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월요일 날은 딱히 없어요. 화요일 날은 뭐 딱히 뭐 볼 건 없고, 아는 기업으로는 뭐 그냥 뭐 보잉이나 뭐 GM 뭐 이런 거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도 있네요. 이것도 좀 사람들의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요일부터입니다. ASML, 요게 장 시작 전에 나오거든요. 장 시작 전에.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빅테크들이 발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도 애플이 발표가 되고, 제가 요걸 못 봤었는데 요것도 중요하죠. 지금 샌디스크, 빨간색 박스를 안 쳐놨는데 중요합니다. 샌디스크가 지금 이 메모리, 대표적인 메모리 기업 중 하나로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거지만 상승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따라주고 있는지, 가격은 그만큼 올랐는데, 주가는 그만큼 올랐는데 실적이 지금 따라주고 있는 건지 발표가 날 거예요. 목요일 날 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장 마감 후니까 한국 시간으로면 이때가 이제 목요일 아침이겠죠. 목요일 아침 6시 이후에. 목요일 아침 6시 이후에. 근데 아까 전에 목요일 4시에 이 FOMC가 금리 결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요일부터가 특히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빅테크들,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 ASML도 있고,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하드디스크 만들고 하는 업체니까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7월에 고점을 찍고 10월 달에도 비슷하게 좀 올라왔다가, 이때 고점을 지금 뭐 한참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19%, 현재 이 위치니까 거의 20%를 올라야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올타임 하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 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도 있었죠. 애플도 이번 주에 발표하는데, 애플 현재 위치도 여기니까 한 16% 정도 올라야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되는 게 메타가 있었죠. 그러니까 메타가 최근 며칠 동안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사상 최고가까지는 무려 20%나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빅테크들이 아직 S&P500하고 뭐 러셀 2000 뭐 사상 최고가 뭐 쓰고 얼마 전까지 쓰고 그랬지만, 사실상 지금 빅테크들이 못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가 되면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올라와 주는지, 주가가 이제 그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점점 가는 그림을 보여주는지, 그 흐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샌디스크 또 보면은, 샌디스크는 일단 메모리 쪽이니까 최근에 엄청 상승이 나왔거든요. 빅테크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좀 비슷하죠.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이때가 지금 단기 바닥으로 보면은 이때 이후로 지금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이때가 작년 8월 이후로 무려 1100%, 그러니까 10배가 훌쩍 넘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가격이 여기가 한 40달러 정도인데, 지금 500달러를 찍고 현재 47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배가 훌쩍 넘게 올랐다. 엄청 오르긴 했죠. 어쨌든 이게 진짜 이렇게 올랐는데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S&P 500이 이 삼각수렴의 끝에서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두고 결국에는 하방으로
이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이 삼각 수렴의 아직은 밑에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를 넘어져서 이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S&P 500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의 고점을 그래도 조금씩 넘겨왔는데 아직 나스닥, 이 빅테크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은 10월의 고점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거죠. 그 상황에서 삼각 수렴을 하방으로 이탈을 했고, 그래서 이번 주 빅테크와 AI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수렴, 이 하방 이탈을 막아서느냐, 지금 하방으로 이탈했는데 이것을 막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 하방 이탈을 다시 이제 가속화하느냐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를 시작으로 또 다음 주까지 계속 나올 텐데 어쨌든 굵직한 회사들이 이번 주에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FOMC에다가 실적 발표에다가 또 요것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보스 포럼이 있었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머지않아 연준 새 의장을 발표를 할 것이다. 존경받는 인물로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운을 띄워놨어요. 근데 이 트럼프가 말하기 앞서서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가 트럼프가 빠르면 다음 주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하겠다. 이게 1월 21일 날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주가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후보 4명을 압축을 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한다. 근데 이제 최종 4명의 후보의 이름을 그 인터뷰 때 언급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예상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멤버십 라이브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발표가 되면서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사부터 볼까요?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연준 의장 새 인물로 부상이 블랙록의 채권 부문 CIO. 이 사람이 릭 라이더라고 해요. 릭 라이더. 근데 이 릭 라이더가 제가 그 멤버십 라방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순위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위였었거든, 2위. 근데 하룻밤 사이에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 초만 해도 6%였는데 이 링 라이더가 근데 47%로 급등을 하면서 가장 유력한 인물로 떠올랐다. 그러니까는 가장 유력했던 후보가 원래 이 케빈 워시였어요. 전 연준 이사. 근데 64%에서 35%로 떨어졌고 35%로 케빈 워시가 떨어졌고 지금 47로 이 링 라이더가 올라왔다. 이 사람이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빈 워시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케빈 헤셋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비교를 했었을 때, 케빈 워시 같은 경우도 이때는 있었거든요. 여기엔 링 라이더는 없었고, 케빈 워시가 있는데, 케빈 워시는 정책 성향이 매파입니다. 긴축.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케빈 헤셋을 백악관에 계속 두고 싶다라는 트럼프 발언이 있은 이유, 이분이 떠오르긴 했지만, 근데 매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트럼프 쪽에 들어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약간 좀 갸우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3의 인물이 나타났고 그 사람이 지금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기사가 나와서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48%로 좀 더 올라왔고 케빈 워시는 이제 28%, 아까는 기사에서는 35%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 빠졌다. 그러니까 케빈 워시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릭 라이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언제 발표가 되느냐가 또 중요하긴 하겠죠. 목요일 날 FOMC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되면은 파월은 레임덕에 빠지고 차기 의장의 목소리가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발표할지. FOMC 이전에 할지 아니면 이후에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후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혹시나 파월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할 때 힘을 빼기 위한 용도로 그 카드로 이 지금 새로운 연준 의장을 딱 지명할 수가 있잖아요. 또 달리 생각하면 애초에 그냥 힘을 빼기 위해서 먼저 발표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FOMC 하는 거 보고 이제 그 카드로 새로운 카드로 바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을 임명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명이 아니라 지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유력하다라고 봤으니까 요것에 의해서 파월의 힘이 약해지고
이 닉 라이더가 진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목소리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원화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근데 원화뿐만 아니라 엔화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1.7. 아까 원화는 마이너스 1.2니까 엔화가 더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떨어진 것에 우리 원화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엔화 강세, 이게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가 최근에 계속 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금요일 날 더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 원화 강세, 달러 약세의 그림으로 지난 금요일 달러 지수가 유난히 더 하락을 했고 최근 흐름에 이 저항대를 맞고 이 하락 추세를 계속 지금 또 지속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금요일에 엔화가 크게 좀 움직였는데 엔화 환율이 떨어진 거죠. 아까 요 엔화 환율이 이렇게 엔화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엔화 강세잖아요. 금요일 날 다카이치 총리가 투기적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엔저 국채 매도 강력 경고. 그래서 외환시장 개입 임박설, 미일 환율 점검 공조 가능성 부각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금요일 날 엔화 환율이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제 또 계속 더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계속 약세로 가는 거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오겠다 하면서 확 떨어졌던. 그래서 지금은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떨어지고 오늘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1% 정도 더 떨어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제 엔화만큼은 아니고 어쨌든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1430원대까지도 떨어졌네요. 지금은 어쨌든 환율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강세라고 어쨌든 그 흐름은 엔화 강세, 원화 강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카이치가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실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요 마러라고 합의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1980년대 그 플라자 합의하고 이제 비슷한 이 마러라고가 트럼프의 그 리조트가 있는 그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합의가 있었다. 뭐냐면 미국, 엔, 원, 대만 달러가 공동 계획 가능성. 그러니까 현재 미국은 약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약달러가 돼야지 이제 자산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서 증시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달러가 돼야지 미국도 수출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얻는 것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약달러를 원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일본하고 한국은 물론 수출 기업에 따지면은 이제 약한 통화, 그러니까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정도껏 올라가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 얘기는 그만큼 엔화하고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는 미국은 약달러를 원하고 일본, 한국은 강한 통화를 원하면서 서로의 니즈가 지금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엔화하고 원화가 이렇게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강한 통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달러 지수는 약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 이런 그림을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달러 지수가 이때만 해도 요 지금 네모 박스, 점선 네모 박스가 지지되었다가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떨어져서 여기가 지금 저항대를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새해,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이 저항대 진입도 못하고 지금 꼬꾸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떨어져가지고 97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 지수는 비트코인 흐름하고 반비례 관계다. 그러니까 역의 관계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비트코인한테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비트코인 이거 켜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달러 지수가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했고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는 달러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역의관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에 있는데 최근에 그 저점이 그러니까는 최근이라 하더라도 이때가 언제냐면은 작년 7월달, 6월달 그때예요. 지금 딱 7월 1일이니까
딱 그때 6월달, 7월달, 그 다음에 이때가 9월달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96까지 떨어졌었던 건데 현재는 97입니다. 그래서 저는 96 아래로 떨어진다면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96을 찍었을 때 6월달하고 9월달 그 이후의 움직임이 어땠느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때 이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크립토 위크라는 그때하고 또 맞물리는데 어쨌든 달러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자산 시장의 그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갔었던 이런 흐름이 6월 달에 그리고 실제로 7월 달에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달러 지수가 9월 달에 지금 96까지 떨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가 10월 초에 찍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었다. 그걸 봤을 때 이제 달러 지수가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일단 비트코인한테도 긍정적일 것이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또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일단 가장 큰 이벤트 FOMC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시에 있고, 그리고 또 이 빅테크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AI 관련주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그 다음에 베센트가 이번 주라고 예고를 했는데 진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누가 지목이 되느냐가 또 중요할 테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워시보다는 이분이 낫겠죠. 워시는 일단 매파적인 인물이니까. 근데 트럼프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트럼프가 뽑을 때는 무조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면접을 했다고 했잖아요. 4명을 압축해서 면접을 했다고 했으니까 누가 되든 내 말을 잘 들을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근데 아마 워시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사람의 경향은 대표적인 매파적인 그 인사였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은 거기에서 좀 낮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외되고 이제 릭 라이더가 올라왔겠죠. 그리고 현재 원화하고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은 상당히 비트한테도 고무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 증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그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얼룩덜룩했습니다. 큰 방향성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우존스, S&P 500도 0.03% 상승 마감이고 나스닥도 0.28이니까 어쨌든 상승이지만 거의 제자리 수준이에요. 오늘이 중요할 텐데 일단 오늘 좀 불안하게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다우, S&P 500, 나스닥도 다 지금 0%대의 하락으로, 그러니까 지금 새벽 동안에 아마 이 비트코인은 앞서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하락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마냥 약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S&P 500의 선물 시장이거든요. 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서 이렇게 하락으로, 갭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의 움직임이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위에 보면 마이너스 0.27이라고 나오죠. 현재 마이너스 0.27이라고 나오지만 캔들을 보면 양봉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작보다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그 종가 마감했을 때보다는 떨어졌지만 시작했을 때보다는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지금 뭐 약세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번 주에 이 엄청난 이벤트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저는 쉽게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어쨌든 좀 불안하긴 하지만 충분히 반전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고 결국에는 지금 이 하락 채널을 못 뚫고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1월 1일 이후로 상승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해서 지금 98K의 저항을 맞고 아직까지 이 하락 채널을 뚫지 못하고 51선을 뚫지 못하고 지금 새벽 동안에 더 떨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충분히 반전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4.8 필패, 대감 필승, 큰 그림 보고 가자. 전 여전히 시즌 종료의 그 기준을 맞고 지금 떨어지지만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이에요. 이제 올해 1월이다. 충분히
반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은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보고 바로 리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